요즘 핫한 피그마 AI 기능으로 디자인 자동화하는 방법. 더 이상 유료 강의 들으실 필요 없어요. 이 영상 하나로 끝낼 수 있습니다. 요즘 디자인하실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AI가 다 해주면 안 될까? 오늘 여러분들의 디자인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피그마 AI 자동화 디자인 강의를 준비했어요. 피그마 기초 지식은 물론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AI 기능으로 쉽고 빠르게 디자인을 완성하는 방법, 그리고 응용 과정까지 한 번에 이 영상으로 끝내보자고요. 먼저 피그마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로그인 또는 무료로 시작하기 버튼이 있는데 회원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로 시작하기 버튼 누르셔서 이메일이나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면 끝이에요. 저는 이미 가입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줄게요. 그러면 따로 프로그램 설치 안 해도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이 됩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왼쪽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각 기능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기본적이지만 먼저 왼쪽 패널에서 드래프트를 선택해 줄게요. 드래프트를 선택하는 이유는 팀 단위 프로젝트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디자인을 계속 생성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끔 이 드래프트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얼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디자인을 계속 생성을 하시게 되면 무료 계정에서는 디자인 생성에 한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 파일을 열고 완성을 해볼게요.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들이 있죠? 딱 봤을 때 어떤 기능들인지는 대략 아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몇 가지 추가된 기능들은 이따가 한 번에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위에 보시면 디자인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서 디자인 버튼을 클릭하고 캔버스를 열어줍니다. 네, 이제 디자인할 준비가 끝났어요. 피그마를 처음 시작하시면 디자인 화면 구성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피그마 하면은 이렇게 나뉘고요. 가장 먼저 피그마의 파일 메뉴에는 좌측 상단의 피그마 로고를 클릭하면 되는데 보통 디자인 파일을 관리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요 기능으로는 열기, 저장, 복사, 이동, 내보내기, 도움말 확인, 계정 설정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계층 구조를 보여주는 핵심 패널인데요. 바로 레이어 패널이에요. 복잡한 디자인일수록 레이어의 이름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기능은 대략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다음은 에셋 탭인데요. 재사용 가능한 요소 모음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주 쓰는 버튼이나 이 키트, 컴포넌트는 에셋으로 저장해서 불러오면 생산성이 확 올라가죠. 다음은 캔버스 디자인 작업 공간인데요. 중앙에는 디자인을 작업할 수 있는 이 캔버스 공간이에요. 피그마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작업하기 좋은 인터페이스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 그림을 그리듯 우리는 앞으로 쉽고 빠르게 디자인을 완성해 나갈 거예요. 다음은 도구 속성 패널입니다.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도구 패널을 꼭 빼놓을 수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디자인 요소를 이동하거나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도형 제작, 플러그인 설치 같은 작업을 이 도구 툴에서 모두 완료할 수 있어요. 자세한 건 직접 디자인을 해보면서 알아보는 걸로 할게요. 디자인 요소를 캔버스에 만들게 되면 이 디자인 패널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오른쪽 패널에 활성화가 됩니다. 이 패널의 특징은 디자인 요소의 정렬, 크기, 컬러, 이펙트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역시나 자세한 건 이따 만들어 보면서 알아보자고요. 그리고 피그마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는데요. 바로 자동 저장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실시간으로 저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디자인의 감성을 더해주는 요소, 바로 폰트죠. 피그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폰트도 있지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한국어 무료 폰트를 설치하면 훨씬 더 디자인이 다채로워지겠죠. 먼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무료 폰트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세한 링크는 더보기 설명란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폰트는 해당 링크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내 컴퓨터에 미리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다 했다면 이제 피그마에서 폰트가 직접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브라우저에서 피그마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로컬 설치된 폰트를 인식하려면 폰트 인스톨러 설치가 필요해요.
데스크톱 앱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해당 페이지로 접속해서 설치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맥북을 사용하기 때문에 맥용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윈도우를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윈도우용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 후에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내 PC에 설치된 이 로컬 폰트들이 피그마에서 바로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편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단축키를 사용을 하는데요. 피그마의 이 모든 단축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피그마 로고를 선택하면 이 메뉴 패널이 활성화가 되죠. 여기서 메뉴를 선택하고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피그마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를 한눈에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쭉 볼까요? 이렇게 도구 패널부터 보기, 줌, 텍스트, 도형 다양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레이아웃 탭을 클릭을 하시면 키보드를 국가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도록 나오는데 우리는 코리아 한국이니까 코리아를 선택해 줄게요. 조금씩 키보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센스 있게 좀 피그마에서 만들어줬네요. 그리고 지금은 파일 메뉴에서 제가 활성화를 해줬지만 하단 도구 패널에서 이 버튼을 클릭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색을 해줘도 좋겠죠? 작업할 때 단축키를 잘 활용하시면요. 쉽고 빠르게 디자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장 빠르게 디자인 프로그램을 익히는 방법은 바로 실습인데요. 디자인을 직접 해보면서 새롭게 추가된 AI 기능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제가 실습 예제를 미리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 디자인에 따라서 그대로 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더보기 설명란에 실습 예제를 다운로드 받고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로컬 파일 템플릿을 불러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상단 이 임포트 버튼 클릭해서 드래그하거나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완성을 해볼 건데요. 지금 알려드리는 이 순서 그대로 디자인을 해나가시면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든 쉽게 디자인을 완성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디자인을 시작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만들어 볼게요. 아래 도구 툴에서 프레임을 선택해 줍니다. 원하는 사이즈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줄게요. 프레임에 이름을 지정하면 관리가 쉬워지는데 저는 이렇게 완성을 해줄게요. 그 다음은 프레임을 선택하고 오른쪽 디자인 패널에서 직접 사이즈를 입력해서 조정을 해줄 건데요. 상세 페이지도 업로드하는 플랫폼마다 사이즈가 다르죠. 오픈마켓 기준으로 가로 860, 세로 3009 사이즈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해볼 건데요. 그냥 입력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공식 스타일을 미리 정해두고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전에도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스타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봅니다. 공식은 똑같이 여러분들이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작업물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상세 페이지 특성상 이렇게 설정을 해봅니다. 먼저 이렇게 텍스트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게요. 폰트 스타일과 크기 등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이렇게 각 항목별로 알맞게 적용을 해주면 쉽고 빠르게 텍스트 디자인도 완성이 되었죠? 정렬과 컬러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AI 기능을 활용해서 이따가 한 번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마무리해 줄게요. 네, 이제 제품 이미지를 넣어 볼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이미지를 도형 안에 딱 맞게 넣고 싶다면 이렇게 도형을 미리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 하단에 도구 패널에서 마지막 이미지 버튼 보이시죠? 클릭한 다음에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생기면서 도형에 딱 맞게 이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 도형 안에 이미지를 넣을 때 도형에 맞게 이미지도 자동으로 사이즈가 조정이 돼요.
그런데 이 이미지 영역을 이 도형 안에서 조정을 하려면 어려운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마스크 기능을 활용을 해보는 거죠. 도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 여기 Use as 마스크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프레임만 남게 되는데요. 이 안에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불러옵니다. 그러면 도형 크기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 안에서 자유자재로 또 이미지를 이렇게 조정을 해볼 수 있어요. 상황에 맞게 잘 활용을 해보자고요. 그럼 기본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제 예제에 맞게 넣어줘야겠죠? 도형을 이렇게 예제 위로 미리 그려보고 마찬가지로 불러옵니다. 메인 이미지는 마스크 기능을 활용해서 조금 더 원하는 부분을 잘 보여줬고요. 하단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의 스펙을 보여주는 항목이라서 도형 크기에 알맞게 딱 들어가도록 업로드를 해서 불러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 보정도 해볼 건데요. 픽마 기본 기능에서도 기본 보정은 가능해요. 그런데 플러그인을 활용하면 더 다채롭게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도구를 선택하고 이 버튼 눌러서 검색을 하나 해줄게요. 필터 이펙트라고 플러그인을 설치해 줍니다. 플러그인을 켜면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면 밝기 대비, 채도 곡선, 그레인 등 보정 프로그램에서만 볼 수 있는 보정 기능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선 밝기 대비를 선택해서 이렇게 값을 조정을 해볼게요. 밝기와 대비 값을 적절히 올려줘서 밝고 또 쨍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채도 값도 한번 줄게요. 휴 세츄레이션을 선택하셔서 이 세츄레이션 값이 채도니까 올려줄게요. 색감이 조금 더 쨍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안 해도 되지만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커브인데요. 곡선 기능이죠. 활성화해서 위아래로 조정을 해줍니다. 밝기와 대비 비슷한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효과가 적용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눈을 끄면 적용 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버튼 클릭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정이 완료되면 이미지가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원본 이미지 위로 새롭게 보정된 이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만 삭제하고 맞춰볼게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미지의 배경을 제거해 볼 건데요. 제가 설명 더보기란에 링크를 넣어놨기 때문에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먼저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회원가입 먼저 해주세요. 그런 다음 상단 메뉴에서 툴, API를 선택해서 피그마 플러그인 선택하고 중간에 API 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API 키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미 만들어뒀기 때문에 API 키가 있지만 없으신 분들은 클릭해서 이 키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API 키를 복사해서 다시 피그마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플러그인에서 플러그인을 설치해 줄게요. 그리고 API 키를 여기에 입력하면 끝이에요. 이제 배경을 제거해야겠죠? 플러그인 Remove BG를 선택하면 바로 제거가 됩니다. 저는 배경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 선택해서 만들어주고 컬러를 좀 연한 그레이 컬러로 변경을 해줄게요. 이렇게 보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부드러운 디자인을 완성해주기 위해서 라운드 효과를 조금 줄게요. 이미지를 다 선택하고 디자인 패널에서 20 정도로 테두리 값을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의 테두리가 둥글게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디자인을 잘 보여주는 방법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콘이나 일러스트 요소를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피그마는 미리 캔버스나 캔바처럼 이 디자인 템플릿이나 요소들이 다채롭게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플러그인을 연동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그동안 많이 소개해드렸던 두 가지 플러그인을 활용을 해볼게요. 먼저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줄게요. 하단 도구 툴에서 아이코니파이 검색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로티파이즈도 검색해서 설치해줄게요.
먼저 상단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소비자가 집중을 하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플러그인을 실행해서 검색창에 체크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 이 일러스트를 불러옵니다. SVG와 GIF 형식으로 나뉘는데 벡터와 움직이는 GIF 확장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움직이는 모션을 주기 위한 일러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GIF 파일로 불러올게요. 피그마 작업 화면에서는 이 모션 화면이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모션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오른쪽 상단에 재생 버튼을 클릭해서 미리 보기를 하면서 위치를 조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또는 GIF 익스퍼트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션을 확인하면서 위치를 조정해주고 완성해 볼게요. 아이콘도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스펙을 표현하는 이 부분에 아이콘을 넣어 볼게요. 아이코닝 파일을 활성화해서 이것도 중요하다 이런 느낌으로 체크 표시 아이콘을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대략 위치를 잡아줍니다. 다 완성이 되었죠? 벌써 디자인이 거의 다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AI 기능을 활용해서 자동화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번에 소개할 기능은 베리어블 기능과 오토 레이아웃 기능이에요. 오토 레이아웃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한 번 더 소개를 해볼게요. 오른쪽 디자인 패널에 보시면 메뉴가 보이죠? 컬러, 텍스트 스타일, 효과를 변수로 만들어서 적용하면 나중에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 피그마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기능이라서 활용하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제가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니까 컬러를 조정할 때 가장 많이 도움이 돼서 컬러를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기능을 이번에 소개해 볼게요. 로컬 베리어블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크리에이트 만들기 선택하고 컬러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여기서도 공식을 하나 정해두는 게 좋아요. 아까 텍스트 스타일에 지정했던 대로 공식을 좀 비슷하게 지정을 해볼게요. 사실 더 디테일한 공식을 이용해서 완성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디자인 패널에서 텍스트와 요소를 선택하고 이 버튼을 클릭해서 컬러를 지정해 줄게요. 마지막으로 이 메인 텍스트의 컬러를 좀 그라데이션 주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도 완성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일괄 변경하는 법도 보여드릴게요. 컬러를 변경하면 이렇게 컬러가 한 번에 또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요소를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하고 싶다면 오토 레이아웃을 써야죠. 먼저 텍스트를 선택하고 오토 레이아웃을 설정해주면 일정한 간격으로 레이아웃이 지정이 됩니다. 간격, 정렬, 패딩 이런 값들을 다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편해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가능하죠. 그리고 텍스트를 간혹 이렇게 도형 안에 가운데 정렬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텍스트 영역을 딱 맞춘 후에 작업하면 더 편합니다. 이렇게 딱 프레임이 텍스트에 맞춰지죠. 그런 다음에 조정을 해주면 정확하게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추가된 기능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Suggest Auto Layout 기능인데요. 이 피그마에서 선택한 레이아웃 그룹에 대해서 자동으로 오토 레이아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안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그마가 이건 이런 식으로 정렬하면 더 좋겠는데? 라고 똑똑하게 알려주는 거죠. 방법은 도구 툴에서 버튼 클릭하고 검색창에 Suggest Auto Layout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 기능을 클릭하면 수평, 수직 방향 정렬, 요소 간의 간격 자동 설정, 프레임 내부 여백 자동 계산, 가운데 양쪽 정렬 등 모두 제한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이렇게 잘 정렬을 해주긴 하지만 가끔 제한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하신 다음에 필요하다면 수동으로 조금 더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디자인을 하다 보면 디자인 레이아웃과 스타일은 그대로 활용하는데 내용만 변경해서 완성해야 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매번 복사 붙여넣기 해서 또 입력을 해줘야 하는데요. 피그마에서는 대량 제작 기능이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디자인을 10개뿐만 아니라 50개, 100개도 완성을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자고요. 작업하기 쉽게 이번에 만든 디자인을 템플릿으로 정하고 구글 시트를 제가 미리 하나 만들어 뒀어요. 먼저 피그마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서브 카피, 메인 카피, 설명, 이미지 이런 식으로 변수가 설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변수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 텍스트 앞에 샵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교해보면서 알아보자고요. 보면 구글 시트에서 이 서브 카피, 메인 카피 이 부분에 있는 문장은 여기에 들어가고 중간 서브 카피 문장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설명에 있는 이 스펙이죠. 마지막 이미지도 넣을 수 있는데요. 이미지는 이렇게 외부 링크 URL 형식으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내용을 한 번에 이제 디자인 템플릿에 입혀볼 건데요. 먼저 플러그인을 하나 설치를 해줘야 돼요. 도구 툴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저는 이미 설치를 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은 구글 시트 플러그인을 이렇게 검색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만든 구글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링크를 복사해 줍니다. 그럼 이제 실행할 일만 남았는데요. 간단해요. 디자인 프레임 선택하고 구글 시트 플러그인을 실행하면 이렇게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죠. 여기에 복사한 링크를 이 플러그인에 링크 넣는 칸 있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시트에 있는 이 텍스트가 디자인 템플릿에 한 번에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디자인 템플릿과 구글 시트를 연동을 하시면요. 피그마에서도 무료로 대량 디자인 제작이 가능해요. 자, 이제 디자인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걸 이미지나 다른 포맷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내보내고 싶은 프레임이나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익스포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포맷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다양한 포맷을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포맷으로 선택해서 내보내기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영역만 잘라서 내보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포토샵에서도 있는 기능인데 그럴 때에는 이 도구 툴에서 슬라이스 툴이라고 있습니다. 선택을 해볼게요. 원하는 부분만 드래그해서 잘라낸 다음에 그대로 익스포트 해주시면 한번 켜볼게요. 네, 딱 우리가 아까 슬라이스한 이 부분만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특정 영역만 잘라서 내보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만든 모든 디자인 한 번에 내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이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익스포트 버튼 눌러서 내보내기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4개 다 한 번에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움직이는 모션, 로테 파일즈의 일러스트를 활용해서 움직이는 상세 페이지를 완성해줬죠. 그래서 플러그인을 활용을 해주는데요. GIF 익스포트 같은 이런 애니메이션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양한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피그마에서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따로 강의로 추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기본적인 디자인을 쉽게 완성하고 내보내는 과정까지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피그마에서는 이 실시간 협업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 기능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번에 같이 알려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상단에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메일로 초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한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협업하는 목적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협업을 하실 때에는 따로 좀 백업을 해두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똑똑한 파일 관리인데요. 어떠한 작업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파일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작업물이 많아질수록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추천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검색 기능 활용하기입니다. 레이어 패널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이 프레임 이름을 검색을 해봅니다. 지금은 완성한 디자인이 별로 없지만 웹페이지 디자인을 하거나 다양한 작업물을 한 페이지에서 많이 만드시는 분들은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이렇게 검색을 해주면 우리가 찾던 이름 그대로 이렇게 바로 표시를 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섹션을 나눠서 구분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프로젝트가 복잡해질수록 섹션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간단합니다. 여러 프레임을 선택하고 우클릭하고 선택하시면 하나의 블록으로 묶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이름도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으면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능은요. 사실 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요금제는 확인을 해두면 좋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피그마에는 총 3가지의 요금제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보통은 무료 요금제를 사용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양한 작업물을 만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써보시고 유료 기능이 필요하겠다 하시는 분들만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오늘 이 영상에 포함을 할까 아니면 따로 제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궁금해 하실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피그마의 버즈 기능인데요. 지금은 베타로 오픈 중이긴 한데 미리 캔버스나 캔바처럼 디자인 템플릿을 제공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사실 피그마는 디자인 템플릿이나 아이콘 일러스트 요소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걸 좀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피그마에서도 이렇게 디자인 템플릿과 요소들을 제공을 해주려고 하네요. 아직은 다양하지 않고 또 외국 템플릿들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피그마가 추후에 한국어 버전도 제공을 한다고 하는 만큼 좀 기대해 볼 만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그마를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익혀두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픈한 이 메이크 기능. 사실 제가 줄곧 기다려오던 가장 큰 기능인데요. 정말 대박입니다. 텍스트 한 줄로 디자인이 이제 가능해지는 세상이 왔어요. 물론 아직까지 100% 우리가 기획한 내용을 다 반영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계속 연구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잘만 활용을 한다면 디자인 초안을 잡기에는 지금부터도 정말 추천드리는 강력한 기능이에요. 버튼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양한 모양의 버튼 디자인을 완성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이트 디자인도 뚝딱 만들어 줍니다. 아예 카드 뉴스 생성기의 화면도 만들어 주는데 실제로 구동이 되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해요. 메이크 활용 방법 영상은요. 제가 얼마 전에 업로드를 했었는데 이 영상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세요.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이 피그마의 모든 기능을 반영해서 기초부터 응용까지 한 번에 익히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봤는데요.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예제로 사용을 했지만 피그마에서는 더 다양한 디자인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오늘 내용 그냥 보고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내 걸로 만드셔서 더 응용을 해나가는 것까지 꼭 마스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해주시면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유익한 영상, 알림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